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종목별로 좀 상이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이 코로나가 이제 WHO에서 지난주에 이제 종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바이오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현대바이오는 뭐 경구용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좀 이슈가 되는 거리는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치료제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이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 그래서 이제 현대바이오가 뭐 하락을 한 부분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임상 시험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뭐 루머로 좀 나온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업무 착오다 뭐 해명을 했지만 이제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여기에서 더 크게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좀 투자를 제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모더나나 화이자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백신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고, 이제 치료제로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적인 흐름으로만 보더라도. 근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적자인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진 못하지만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동제약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업체고요. 뭐 진원생명과학 뭐 이런 업체들도 뭐 치료제를 뭐 만들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해프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해프닝으로 끝난다 라고 하면 이게 다시 뭐 대반등으로 빠르게 좀 상승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었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해프닝이 좀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부담감으로 인해서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우하향을 하거나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동사가 이런 이제 해프닝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끝나려고 하면 주가가 바로 반등해야 된다. 못해도 35,000원에서 한 38,000~39,000원까지는 반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이 자체는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다. 그런데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뭐 단발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있을지는 주가를 한번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대화제약인데, 대화제약은 좀 틀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백신 이런 종목이 아니라 이제 위암 치료제 라포락셀이라고 하는 이 치료제가 이제 중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구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뭐 매출과 이익적인 부분, 순이익적인 부분은 계속 흑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라,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현대바이오나 이런 치료제, 백신 만드는 업체랑은 좀 틀린 부분이죠. 그리고 이 라포락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위암 개량 신약으로 자체 개발한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하이어 바이오파마랑 협력을 해서 신약 승인을 이제 판매를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이제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 상승을 했고, 혹시라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하락으로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래서 추세는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나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으로만 보면 나름 괜찮다. 이 흐름은 이제 9,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만 잘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한 12,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앞에와 현대바이오와는 좀 별개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관련된 부분도 이제 SM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M&A 관련된 이슈였는데, 카카오라든지 CJ에서 인수를 하려고 들춰보니 이제 이수만과 관계회사, 개인 회사인 라인크객에 대한 어떻게 끈끈한 이 연계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수만 회장 쪽의 개인 회사의 실적이 계속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끊어내야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수만 회장님이 이제 끊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만간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 SM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사들, SME 그룹으로 지분을 투자를 해서 대주주로 있는 업체들을 대부분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SMCNC도 좀 올라갔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올라갔고, 키스트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나름 SM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을 보겠지만, 특히 SM이 가장 선두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좀 갇혀 있었던 가격대가 85,000원에서 63,000~64,000원 정도 흐름이 2만원 정도 안에서는 계속 움직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인수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85,000원 이상도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고점인 9만원을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노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주체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00억 정도를 한꺼번에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거래까지 완전히 실년 흐름으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이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 75,0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8만원을 빠르게 안착을 하는지 여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키스트 자체는 그렇게 SM 그룹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업체이긴 한데 확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그 그룹 쪽 관련된 부분에 인수가 좀 확정이 되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000원 정도 지지를 잘 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9,000원 정도 선까지는 SM 그룹 자체가, SM 자체가 좋으면 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추이 자체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흐름은 아닙니다. 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못해도 한 9,000원에서 만원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000원에서 만원까지 보시고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고, 손절 라인은 단기적으로는 7,600-7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은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SM 그룹 입장에서 어떠한 뭐 제스처를 좀 취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도장을 딱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라는 뭐 도장을 딱 찍는 그런 내용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얘기를 한 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SM 그룹에서 입장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프로듀싱 계약 관해 다각도로 검토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총괄 프로듀서가 프로듀싱 계약을 올해 말에 조기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당사에 전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결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확답을 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뭐 전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입장문에서도 나름 좀 긍정적인,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잘 뭐 눈여겨보시면 좋은 또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수만 회장도 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굵직굵직한 기업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그 이를 플랫폼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 지금 그룹으로만 속해 있고 뭐 이 관계사에 대한 대주주로 연결이 되는 회사만 해도 한 대여섯 개가 돼요. 그래서 디어유도 관련된 업체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요. 성투자하시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